나는 늘 같은 옷을 입는다. 회색 가디건, 검은색 면바지, 운동화. 백화점 정기 세일 때 사둔 옷이다. 편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게 좋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할머니 참 검소하시네 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나는 검소하다. 다만 이유가 다를 뿐이다. 오늘은 딸네 집에 가는 날이다.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 괜찮지? 나는 대답했다. 그래 뭐. 엄마 그냥 조용히 계시면 돼. 시어머니가 좀 그러시거든. 수진이의 목소리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안다. 전화기 너머 딸의 표정을. 사돈댁은 강남에 있다. 아파트 평수는 크지 않지만 동네는 제법 번듯하다. 현관문을 열자 사돈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 어르신 오셨어요? 말투는 공손했다. 하지만 눈은 내 옷부터 신발까지 훑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저희 집이 좁아서 좀 불편하실 텐데. 좁지 않았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다. 엄마 왔어? 응. 수진이는 웃었지만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다. 식탁에 앉았다. 사돈 어머니가 물었다. 어르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죠. 아, 그러시구나.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거죠? 순간 딸의 손이 멈췄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고, 요즘 연금만으론 힘드시겠어요. 물가도 오르고. 사돈 어머니는 웃었다. 우리 태민이 아버지도 정년 전에 퇴직하셨는데 그래도 퇴직금이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 속엔 이미 계산이 있었다. 밥을 먹는 내내 사돈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돈이 장난 아니에요. 저희도 태민이 결혼할 때 혼수만 얼마 들었는지. 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고 뭐. 우리 며느리 좋은데 시집 보내야죠. 사돈 어머니는 내 쪽을 보며 덧붙였다. 근데 요즘은 양가에서 다 준비해야 하잖아요. 예전처럼 한쪽에서 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나는 물을 마셨다. 사위 태민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그만. 왜 사실이잖아. 어르신도 이해하실 거야. 사돈 어머니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치, 어르신? 나는 답했다. 그렇죠. 그 순간 사돈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실 때였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혹시 댁에선 수진이 결혼할 때 지원 많이 해주셨어요? 딸이 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애들 다들 부모님 도움 받잖아.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별로 못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수진이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죠. 친정에서 도움을 못 받으면. 더 그렇고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기사님이 물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딸네 집. 아, 그러시구나. 따님이 효녀시겠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흘렀다. 넓은 거실, 비어있는 소파, 꺼져있는 TV. 나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그땐 몰랐을까? 아니, 알았을 것이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시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나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보내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날 나는 사람 취급이 아니었다. 사흘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또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괜찮아? 또? 응. 시어머니가 엄마랑 좀 더 친해지고 싶으시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알았다.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그래, 갈게. 엄마, 미안해. 왜? 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냥, 이번엔 사돈댁이 아니라 근처 중국집이었다. 딸과 사위가 먼저 와 있었다. 어머니, 여기에요. 사돈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어르신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희가 모실 걸 그랬나? 괜찮아요. 아이고, 근데 여긴 좀 비싼 집인데 어르신 부담 안 되시게 제가 낼게요. 나는 메뉴판을 봤다. 짜장면 8,000원, 짬뽕 9,000원. 비싸지 않았다. 아니에요, 제가. 에이, 괜찮아요. 어르신은 편하게 드세요. 사돈 어머니는 메뉴를 주문했다. 탕수육대, 팔보채, 짜장면 4개. 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정도는 먹어야지. 우리 어르신도 드셔야 하니까. 사돈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밥을 먹다 말고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요즘 혼자 사시면 많이 외로우시죠? 그럭저럭요.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좋은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바빠서. 딸이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근데 어르신, 혹시 재산 같은 거 정리해 두셨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사위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왜? 중요한 얘기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들 힘든데.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요? 아, 그냥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해서. 사돈 어머니는 웃었다. 혹시 집 같은 거 있으세요? 나는 천천히 답했다. 전세요. 아, 전세구나. 보증금은 얼마나? 어머니. 딸이 소리쳤다. 사람들이 우리를 봤다. 사돈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나쁜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다. 사돈 어머니가 카드를 냈다. 제가 낼게요. 하지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다른 걸로 해볼게요. 두 번째 카드도 거절됐다. 사돈 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 한도 초과인가. 죄송해요, 어르신. 혹시 현금 있으세요? 나는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엔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가 있었다. 사돈 어머니가 봤다. 그리고 웃었다. 아이고, 역시 연금만으론 힘드시겠네요. 딸이 급히 카드를 냈다. 제가 낼게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꼭 살게.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내 딸이 어떤 집안에 시집 갔는지.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나,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 그때는 몰랐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였다. 왜? 나 괜히 결혼한 것 같아. 한참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응.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엄마한테 그러시잖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나 너무 창피해. 딸은 울었다. 나는 전화기를 꼭 쥐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로 갔다. 책장 뒤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안엔 서류 몇 장과 명함이 있었다. 나는 명함을 꺼냈다. 강민수 비서실장. 그룹. 30년 전 내가 회사를 세울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 나는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강 실장. 말씀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조사 좀 해줘. 침묵은 준비였다. 이틀 뒤 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자료 정리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내줘. 알겠습니다. 이메일을 열었다. 첨부 파일이 3개 있었다. 박재정 현황. PDF. 박부동산. PDF. 박신용 정보. PDF. 나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박 68세. 재정 현황 요약. 보유 자산. 마이너스 아파트 한 채 시가 12억, 대출 9억. 마이너스 예금 2천만 원. 마이너스 주식 없음. 부채.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 9억. 마이너스 신용대출 5천만 원. 마이너스 카드 미결제금 300만 원. 월 고정 지출. 마이너스 대출 이자 300만 원. 마이너스 생활비 150만 원. 마이너스 기타 100만 원. 월 수입. 마이너스 국민연금 80만 원. 마이너스 남편 퇴직연금 120만 원. 수지. 마이너스 월 350만 원 적자. 나는 천천히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부동산 세부 내역. 현 거주지. 강남구동 아파트 33평. 마이너스 취득일 2015년. 마이너스 취득가 7억. 마이너스 현시가 12억. 마이너스 대출 9억 2022년 재담보. 특이사항. 마이너스 2022년 주택재담보대출로 현금 3억 인출. 마이너스 용도 아들 태민 결혼자금 2억, 기타 1억. 마이너스 현재 월 이자 부담으로 체납위기. 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강남 아파트. 그럴싸한 주소.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신용정보. 신용등급 6등급 2025년 기준. 최근 1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마이너스 백화점 500만 원. 마이너스 해외여행 300만 원. 마이너스 골프장 200만 원. 마이너스 고급 레스토랑 150만 원. 연체 기록. 마이너스 카드 대금 2회 연체 2024년. 마이너스 통신비 1회 연체 2024년. 특이사항. 마이너스 지인 보증 이건 총 8천만 원. 마이너스 보증 대상자 1명 연체 중. 나는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돈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물었을까? 연금으로 사는지, 집은 있는지, 재산은 정리했는지. 답은 명확했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강 실장. 네, 회장님. 이 사람 요즘 뭐 하고 있어?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비슷한 또래 주부들입니다. 대부분 강남 거주자들이고요. 그 사람들도 비슷한가?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빈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 댁에 갔었어. 응. 있잖아. 시어머니가 계속 엄마 얘기하시더라. 무슨? 그냥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나는 물었다. 왜? 모르겠어. 그냥 궁금하신가 봐. 딸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다. 수진아. 응? 너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강 실장에게 전화했다. 더 알아봐. 무엇을요? 사돈 집안. 최근 6개월 동향. 특히 금융거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딸 통장도 확인해줘. 회장님. 괜찮아. 내 딸이니까. 알겠습니다. 사흘 뒤 2번째 보고서가 왔다. 추가 조사 보고서. 박 최근 동향. 마이너스 2024년 12월. 딸 수진 계좌에서 500만 원 인출 용도 불명. 마이너스 2025년 1월. 딸 수진 명의 신용카드 발급 한도 300만 원. 박 사용 중. 마이너스 2025년 2월. 딸 수진에게 대출 권유. 녹취록 있음 별첨 참조. 나는 녹취록을 열었다. 2025년 2월 14일 오후 2시. 통화자 박 시어머니 수진 며느리. 박. 수진아 엄마가 말인데. 수진. 네 어머니. 박. 요즘 집에 돈이 좀 급한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진. 얼마나요? 박. 1,000만 원만.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수진. 어머니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박. 에이 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수진. 네. 박. 어르신한테 좀 부탁해봐. 딸이 부탁하면 안 줄 수가 없잖아. 수진. 어머니 우리 엄마는. 박. 전세 보증금 있잖아. 그거 좀 빼서 우리 급한 거 해결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수진. 박. 수진아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녹취록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파일을 닫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날 밤 나는 다시 금고를 열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소유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내 이름. 내 집. 아니, 내 빌딩. 나는 서류를 다시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직은 아니야. 침묵은 무기였다. 일주일 뒤 사돈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어르신 저예요. 아, 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언제요? 오늘 오후 어때요? 제가 어르신 댁 근처로 갈게요. 그러세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낡은 옷을 입었다. 회색 점퍼, 색바랜 청바지, 해진 운동화. 거울을 보니 평범한 노인이 보였다. 좋았다. 카페에 도착하니 사돈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다. 어르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메리카노요. 네. 사돈 어머니는 카운터로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명품 가방, 명품 구두. 하지만 가방 끈은 조금 달아 있었다. 커피가 나왔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오늘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사돈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근데 어르신, 혹시 요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아이고, 정말요? 혼자 사시는데 힘든 게 많으실 텐데. 괜찮아요. 사돈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다. 제가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화면을 내게 보였다. 시니어 주거 복지센터 1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요즘 이런 거 많이 한대요. 어르신 같은 분들
지원도 해주고 집도 알아봐주고. 나는 화면을 봤다. 왜요? 아, 그냥요. 혹시 도움 되실까 싶어서. 사돈 어머니는 웃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지금 사시는 집 보증금 얼마예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답했다. 왜 물으세요? 아, 그냥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그래서요. 집주인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럭저럭요. 혹시 보증금 많으시면 좀 빼서 더 작은 데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나는 물었다. 왜요? 그게 어르신도 나이 드시면 돈 필요하실 텐데 미리미리 현금 만들어 두시는 게 좋잖아요. 사돈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커피를 다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아,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사돈 어머니는 웃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급하게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무슨? 그냥 대출 같은 거요. 어르신 나이에도 받을 수 있는 데 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요.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카페를 나왔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 그리고요. 네. 사돈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수진이한테 용돈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세요? 왜요? 아니, 그게 요즘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친정 엄마가 도와주시면 힘이 되잖아요. 나는 물었다. 얼마요? 한 500만 원? 아니면 더 적어도 괜찮고요. 사돈 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강 실장에게 전화했다.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사돈댁. 이번 달 말까지 대출 이자 30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못 내면 연체 들어가고 신용등급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며느리 수진한테 손 벌릴 겁니다. 그리고 강 실장이 멈췄다. 뭐? 회장님께 접근할 겁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알았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시어머니가 엄마 만나셨다며? 응. 무슨 얘기 하셨어? 별로. 딸은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혹시 돈 달라고 하셨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이 작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 왜? 내가 이상한 집에 시집 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응. 너 괜찮아? 아니. 딸이 울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여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골랐다. 윤지영 변호사. 30년 전 내가 회사를 키울 때 도와줬던 사람. 지금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윤 변호사. 회장님?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법률 자문 좀 받고 싶어. 말씀하십시오. 사돈 관계에서 금전 요구가 계속되는데 증거 있으십니까? 있어. 그럼 문제 없습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 회장님, 혹시 공개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답했다. 아직은. 언제? 때가 되면. 며칠 뒤 사돈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르신, 다음 주에 상견례 한 번 더 하는 게 어때요? 왜요? 그냥요. 우리 좀 더 친해지면 좋잖아요.
나는 물었다. 어디서요? 제가 괜찮은 식당. 알아봤어요. 좀 비싼 데인데 제가 낼게요. 나는 웃었다. 그러세요. 아,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강 실장에게 연락했다. 준비해. 무엇을요? 상견례.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 상견례 당일. 나는 평소처럼 낡은 옷을 입었다. 회색 가디건, 검은 면바지. 딸이 전화했다. 엄마 어디야? 나가려고. 엄마 오늘 그냥 편하게 계셔. 시어머니가 좀.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오늘 식당이 좀 비싼 데래. 엄마 부담스러우실까봐. 나는 웃었다. 괜찮아. 엄마.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다.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발레 파킹, 정원, 전통 한옥. 사돈 어머니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어르신, 오셨어요? 네. 아이고, 택시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요. 사돈 어머니는 내 옷을 훑어봤다. 그리고 살짝 웃었다. 안으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니 딸과 사위가 먼저 와 있었다. 엄마. 딸이 일어났다. 눈이 빨갛다. 울었구나. 나는 딸 옆에 앉았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 코스 요리인데 1인당 15만 원이래요. 그리고 나를 봤다. 어르신, 괜찮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고, 다행이다. 제가 오늘 쏘려고 했는데 카드가 또. 사돈 어머니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n분의 1하는 걸로 했어요. 딸이 작게 말했다. 어머니,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에이, 괜찮아.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지.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구이, 찜, 하나하나 정성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돈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어르신,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한우래요. 네. 근데 어르신, 요즘 물가 진짜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연금만으로 어떻게 사세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럭저럭요. 아이고, 겸손하시긴. 요즘 노인분들 다들 힘드신데. 사돈 어머니는 와인 잔을 들었다. 우리 건배할까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잔을 부딪혔다. 식사 중간 사돈 어머니가 본론을 꺼냈다. 어르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은 요즘 저희 집이 좀 어려워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사위가 급히 말했다. 어머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우린 가족이잖아. 사돈 어머니는 나를 봤다. 어르신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한 게 생겼어요. 얼마요? 사돈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한 3천만 원이요. 딸이 숨을 삼켰다. 나는 물었다. 왜요? 대출 이자가 밀려서요. 이번 달까지 안 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어르신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 돈이 없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그건 제 집인데요. 잠깐만 빌리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꼭 갚을게요. 사돈 어머니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차용증도 준비했어요. 나는 서류를 봤다. 금전 차용증. 차용 금액 3천만 원. 상환 기일 2025년 12월 31일. 이자
어때요? 이자도 안 받고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이 일어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가? 내 엄마가 돈 있으면서 안 빌려주는 거잖아. 엄마는 돈 없어요. 거짓말. 전세 보증금 있잖아.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봤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다. 딸은 울고 있었다. 사돈 어머니는 흥분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뭐? 제 전세 보증금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사돈 어머니가 답했다. 한 2억? 아니면 3억?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전세 안 살아요. 뭐? 제 집이에요. 순간 방이 조용해졌다. 사돈 어머니가 물었다. 집이요? 네. 그럼 얼마짜리 집인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들어와. 잠시 후 방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회장님, 사돈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누구세요? 강 실장은 명함을 내밀었다. 강민수, 비서실장, 그룹. 사돈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 나는 천천히 말했다. 소개할게요. 제 비서예요. 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게 뭔데요?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실장이 답했다. 박 여사님의 재정 현황 자료입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지시로 조사했습니다. 강 실장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박 재정 현황. 마이너스 총 부채 9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월 적자 350만 원. 마이너스 신용등급 6등급. 사돈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건 불법이에요. 어떻게 남의 정보를? 강 실장이 말했다. 합법적으로 조회 가능한 공개 정보입니다. 나는 다음 서류를 가리켰다. 이건 뭔가요? 강 실장이 답했다. 며느리 수진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진 계좌 출금 내역. 마이너스 2024년 12월 500만 원 출금 박 요청. 마이너스 2025년 1월 300만 원 출금 박 카드 결제. 마이너스 2025년 2월 200만 원 출금 박 요청. 딸이 소리쳤다. 엄마, 나 몰랐어. 알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강 실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이건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박 여사님과 며느리 수진 씨 통화 내용입니다. 강 실장이 읽기 시작했다. 2025년 2월 14일 통화로. 박. 내 엄마한테 물어봐. 전세 보증금 좀 빼서 우리 급한 거 해결하고. 수진. 어머니, 우리 엄마는. 박. 가족끼리 도와야지. 녹취록이 끝나자 방은 조용해졌다. 사돈 어머니가 변명했다. 그건 그냥 계획적이었죠. 나는 말을 끊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아니에요. 제가 가난한 줄 알고 이용하려고 했죠. 사돈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이건 뭔지 아세요? 사돈 어머니가 봤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동. 건물명 빌딩. 소유자 본인. 시가 300억 원. 사돈 어머니 입이 벌어졌다. 이게 제 건물이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전세가 아니라 제 건물이요. 강 실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다.
그룹 지분 현황. 주주명. 지분율 68%. 평가액 약 5천억 원. 그리고 이건 제 회사 지분이에요. 사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딸도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딸을 봤다. 미안해 수진아. 말 안 했어. 왜? 사람들이 날 돈으로 볼까봐. 나는 사돈 어머니를 봤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봤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돈으로만 봤어요. 사돈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난 평생 돈 있는 티 안 내고 살았어요. 왜냐면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싫어서요. 그런데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만 보더군요. 강 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뭡니까? 사위가 물었다.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무슨? 박 여사님의 며느리 금전 착취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입니다. 강 실장이 읽었다. 법률 검토 의견. 행위. 마이너스 며느리 명의 무단 카드 사용. 마이너스 며느리 계좌 무단 인출. 마이너스 시어머니 지위를 이용한 금전 강요. 해당 법률. 마이너스 사기죄. 마이너스 횡령죄. 마이너스 강요죄. 처벌. 각 죄목별 최대 10년 이하 징역. 사돈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요. 나는 서류를 정리했다. 법이 하겠죠. 사위가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제발 저희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장모님, 당신 어머니가 한 짓 당신도 알았죠?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딸을 봤다. 수진아. 응, 엄마. 짐 싸. 뭐? 이혼해. 딸이 울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가 있어. 나는 딸을 안았다. 그리고 사돈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다. 다신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안 그러면 고소할 겁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다. 뒤에서 사돈 어머니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주차장에 검은색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 실장이 문을 열었다. 회장님, 딸이 차를 보며 물었다. 엄마 이게 내 차야. 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딸은 계속 울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흘러갔다. 나는 생각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때가 중요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딸이 물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아니, 궁금한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볼까봐. 돈이 있으면 진심을 알 수 없거든. 딸이 울먹였다.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그래, 미안해. 나는 딸을 안았다. 이제부터 다 말할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일주일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윤 변호사가 물었다. 정말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래야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다만 윤 변호사가 멈췄다. 다만 사돈 관계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피고소인 박, 혐의 사기 횡령 강요. 며칠 뒤 사돈 어머니에게 경찰 출석 통지서가 날아갔다. 그 소식을 들은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모님,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왜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세요. 당연하죠.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용서는 법이 판단할 겁니다. 장모님,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사돈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인터폰이 울렸다. 누구세요? 어르신 저예요. 박예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어르신, 제발이요. 사돈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나는 인터폰을 껐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태민이가 이혼하자네. 그래? 응.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괜찮아? 응. 오히려 후련해. 나는 안도했다. 잘 생각했어.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당연하지. 다음 날 딸이 짐을 싸서 왔다. 큰 가방 2개, 작은 박스 3개. 그게 전부였다. 이게 다야? 응. 필요한 것만 챙겼어. 나는 딸을 안았다. 고생했어. 딸이 울었다. 이틀 뒤 사돈 어머니 경찰 조사가 있었다. 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피고 소인이 자백했습니다. 나? 네. 며느리 계좌 무단 사용, 금전 강요 모두 인정했습니다. 처벌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 정도면 됐어요. 고소 취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끝까지 가야죠. 재판날 나는 법정에 앉아 있었다. 딸도 함께였다. 사돈 어머니가 들어왔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사돈 어머니가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어머니는 나를 봤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법정을 나오며 사돈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르신, 나는 그냥 지나쳤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원을 나와 딸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 뭘? 이렇게까지 한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니까. 딸이 내 팔을 잡았다. 고마워, 엄마.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다. 나는 생각했다. 돈은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존엄은 숨기면 안 된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딸이 물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회사. 다시 나갈 거야? 나는 웃었다. 아니, 왜? 이제 너랑 시간 보내고 싶어. 딸이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거실, 따뜻한 조명. 딸이 짐을 풀며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오래 살아도 돼? 당연하지. 고마워. 나는 딸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무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다. 6개월이 지났다. 딸은 이혼을 마쳤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직접 운영하는. 오늘은 카페 오픈 날이다. 나는 딸의 카페에 갔다. 엄마 왔어? 응. 어때? 괜찮지? 카페는 작지만 따뜻했다. 좋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딸이 커피를 내왔다. 엄마 것. 고마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산다. 나도 그중 하나다. 딸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 뭘? 그때 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너 덕분에 깨달았거든. 뭘? 돈은 숨길 수 있지만 존엄은 숨기면 안 된다는 거. 딸이 웃었다. 엄마 멋있어. 그래? 응.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온다. 그룹 신규 사업 발표. 내 회사다. 하지만 이젠 관심이 없다. 나는 TV를 껐다.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다. 엄마 내일 같이 영화 볼래? 그래. 좋아. 내가 표 예매할게. 응.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다. 요즘 나는 다시 평범한 옷을 입는다. 하지만 이유가 다르다. 예전엔 숨으려고 입었다. 지금은 편해서 입는다.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은 전보다 밝다. 딸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눈치 안 볼게. 나도 이제 안 본다. 남의 눈치.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엄마여서. 나는 당당했다. 그리고 딸을 지켰다. 오늘 밤도 조용하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딸이 있으니까. 나는 창밖을 본다. 별이 빛난다. 내일은 딸과 영화를 본다. 그거면 충분하다. 재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걸 이제야 안다.